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주영기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Comparing the effect of declarative knowledge versus procedural knowledge on health behavior moderated by outrage factors. 이거는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건강 행동에 미치는 지식 효과를 측정한 건데요. 근데 이제 declarative knowledge, 어떤 진술적인 지식과 절차적인 지식의 상대적인 차이, 효과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과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이민정 박사 그리고 제가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날짜가 지금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파일이 업데이트하면서 이 부분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발표 순서는 여기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고 어떤 선행 연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연구 문제와 방법 그리고 결과 그 결과의 함의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건강 행동에 미치는 지식 효과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는 진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코로나19 위험인식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런 진술적 절차적 지식이 코로나19 위험 대응 행동에 미친 영향 두 번째가 어떤 주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정 촉발 요인이 지식 효과에 미치는 조절작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정 촉발 요인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지식이 건강 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실증 연구들이 많이 됐었고 이론적으로도 KAP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Knowledge, Attitude, Practice, Behavioral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습득이 돼야 되고 그 지식 습득이 된 다음에 그게 어떤 믿음의 생성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믿음의 생성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에 기반해 가지고 혹은 다른 어떤 그 여러 가지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기후 변화나 GM 푸드, 에이즈, 갈색곰,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코로나19도 그런 각종 위험들에 대한 어떤 위험 대응 행동에 미치는 지식의 영향들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나이지리아에서 최근에 연구된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식이 있어야 행동이 나온다 하는 그런 발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존 연구들 같으면 그런 지식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효과를 봤는데 각 연구마다 어떤 지식의 측정 종류가 다르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지식들은 어떻게 다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없었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인식론이나 어떤 교육심리학 같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어떤 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카테고리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시츄에이셔널 지식이 있을 수가 있고 개념적인 지식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진술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혹은 전략적인 지식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제 지식의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어떤 제 연구진은 이번 코로나 대응과 같은
어떤 건강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declarative하고 procedural knowledge들이 적절하지 않은가. 진술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어로 하면 knowing that something is the case. 이게 어떤 A가 B라는 그런 사실을 진술하는 게 어떤 진술적인 지식이다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항생제가 아니라 백신이 있어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지식 자체도 어떤 그 something is the case 하는 어떤 진술적인 지식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절차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려면은 어디에 가면 된다. 우리 동네 보건소에 가면 된다. 이런 지식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두 가지 그 지식들이 행동에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폈습니다. 또 하나 연구의 다른 축 하나는 뭐냐면은 감정 촉발 효과에 대한 연구인데 감정 촉발 요인은 유명성 교수님과 제가 여러 가지 위험들 가지고 그 감정 촉발 요인이 위험 인식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정 촉발 요인은 개념적으로는 어떤 위험의 속성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위험의 어떤 속성을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감정적인 후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속성들, 위험의 속성들이 이제 감정 촉발 효과가 되는 것들인데 그 어떤 식품 위험 인식이나 기후 변화 혹은 미세먼지 심지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위험들이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를 높이는데 감정 촉발 요인이 작용을 한다 하는 연구들을 다수 연구들이 발표가 됐었고 일반인의 위험인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자의 가치 판단, 어떤 기사 가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자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감정 촉발 요인이 높은 기사 아이템들이 더 기사 가치가 있다는 그런 설문 결과도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식약처 보도 자료에서 감정 촉발 요인을 내용 분석을 해서 그 감정 촉발 요인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감정 촉발 요인이 높은 보도 자료가 실제로 보니까 기사화가 더 많이 되더라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연구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그런 지식이 팬데믹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진술적인 지식과 절차적인 지식이 코로나19 어떤 대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지식 효과, 지식이 행동에 미친 효과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코그니티브하다, 인식 차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감정 촉발 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그 위험 속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감정이 촉발돼서 일으키는 어떤 이모티브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지식 효과라는 그런 코그니티브한 그런 과정에 아웃레이지 팩터라는 이펙트라는 그런 감정적인 효과가 어떤 조절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응답률은 15.5%였고 평균 연령은 47세였고요. 여성이 511명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44.9%를 차지했고 소득 수준은 700만 원 이상이 20.8%로 제일 많았고 400에서 500만 원대가 16.1%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그 메저 같은 경우 독립 변수는 지식 그 진술적 지식과 어떤 절차적 지식을 이렇게 그 테이블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 진술적 지식은 이제 중국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활용한 것이고요. 절차적 지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지식 자체를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체크하는 식이 아니라 그거를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 집 부근에 어디에서 그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yes, no 이렇게 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측정을 했죠. 보시는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일일이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기본적으로 위험 인식과 건강 행동이죠. 건강 행동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권고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자주 했느냐를 사전 척도로 물어보는 식으로 했죠. 마스크를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30초 이상 씻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절 변수로는 감정 촉발 요인 세 가지 통제 가능성과 공정성 그리고 드레드 공포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두 개 혹은 네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통제 변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 연구들 위험 인식이나 위험 대응 행동과 관련된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 혹은 소셜 서포트 등 위기 상황에서 내를 지원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된다 하는 걸 물어보는 소셜 서포트와 그다음에 당국 그 보건위기 대응 당국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묻는 트러스트와 그다음에 효능감 그리고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은 어떻게 되는가 등을 살펴서 측정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은 먼저 기술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술적 지식은 평균이 1.76 문항 6개 중에서 두 개를 못 맞춘 거죠. 그다음에 절차적 지식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0.6이 안 된다. 그래서 절차적 지식이 더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위험인식 같은 경우는 평균이 3.37이었는데 3이 보통이고 4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대응 행동 같은 경우는 평균 3.15인데 3이 자주 오고 4가 항상 했다. 그래서 대응 행동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많이 잘 따라줬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위험인식에는 지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RQ1이 지식과 위험인식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었는데 두 지식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RQ2-1과 RQ2-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니까 어떤 절차적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유의미하게 많이 하더라는 결과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술적 지식은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어떤 감정 촉발 요인이 그런 지식 효과에 영향을 조절 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통제 가능성이 지식 효과에 영향을 미치더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지금
이 그래프는 그 어떤 절차적 지식이 위험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어떤 그 코에피션트입니다. 그 코에피션트가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낮아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할수록 그래서 그런 감정 촉발 효과가 강할수록에 어떤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줄어들더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밑에 그림은 어떤 공정성. 이거는 지금 감정 촉발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지식 효과가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 국면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코로나 국면에 어떤 불공정한 그런 절차가 불공정성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식 효과가 증가를 하는 거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내려가는 건데 요거는 그 페어니스가 이거는 지금 오른쪽이 이제 페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언페어하다고 생각할수록 지식 효과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된 그 연구 결과였죠. 함의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어떤 지식 효과 연구들이 지식이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거라고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어떤 지식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상대적인 차이를 살펴보는 그런 효과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인식론과 어떤 교육 심리학 문헌에서 어떤 이런 위기 대응 행동에 유용할 만한 위기 대응 상황에서 유용할 만한 두 가지 종류의 지식, 어떤 진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살펴보니까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역학적인 지식, 그런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들보다 어떤 자기가 뭐를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지식, 절차적 지식이 많을수록 대응 행동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론적으로도 어떤 건강행동 연구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효과 차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좀 더 심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용적으로도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포데믹이라는 말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진짜 정보도 있고 가짜 정보도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보건당국이 어떻게 그런 난무하는 정보들을 뚫고 어떤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 개발 차원에서 어떤 실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지식 효과라는 지식 효과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메인 이펙트의 효과를 연구를 할 때 조절 변수가 뭐냐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이 결국은 어떤 메인 변수의 효과 메커니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식 효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킨다. 어떤 감정 촉발 요인이 지식 효과라는 그런 어떤 그 인지적 작용에 미치는 조절 작용을 확인함으로써 지식 효과의 어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한다, 돕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갖는 어떤 한계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진술적 지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개발된 건데 그게 중국에서 측정할 때는 많이 알면 알수록 행동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이 안 됐죠. 그 말은 어떤 진술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어떤 교과서를 보고 습득하기보다는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그 습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 봤을 때 중국과 미국, 한국 언론들이 어떤 진술적인 지식 정보들을 지식들을 더 많이 세일리언트하게 보도를 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국적인 코로나 보도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서 개발된 어떤 진술적 지식 도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는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연구에서 감정 촉발 요인이 세 가지가 조사가 됐는데 감정 촉발 요인은 원래 코벨로와 샌드만이 2001년도에 2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감정 촉발 요인들이 이런 지식 효과에 또 다른 조절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들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점들을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구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